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의 백소장입니다. 자, 저는 옆에서 백소장 돕고 있는 온나라 부동산 호야입니다.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임야가 돈이 된다. 임야로 돈 버는 방법. 이 주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래, 요즘 하면? 사람들 임야에 관심이 엄청 많죠. 맞아요. 자, 오늘은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야가 돈이 된다 이런 주제로 할 건데 영상 전반부에서는 일단 돈이 되려면 임야를 잘 사야 되겠죠. 그렇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잘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2부에 가면은 임야를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어떤 임야가 좋을지 임야를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와의 접근성.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예, 도로와의 접근성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25년 경력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땅이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안 좋게 되면은 잘 안 가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살 때는 너무 기분 좋게 샀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자주 안 가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일단 도로와의 접근성이 되어야 건축이나 무슨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2번 그럼 넘어갈까요? 예. 2번 토지 이용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이 부분도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을 설렁설렁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안에 이 임야를 어떻게 사용해라, 아니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좋네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제가 임야잖아요. 예. 임야에 대해서 이제 임야가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 임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임야를 볼 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산만 생각했다가. 예.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집니다. 그렇네요. 네, 보전산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림지역 얘기하는 거고요. 예. 준보전산지는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런 관리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런 관리지역 임야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관리지역 임야, 준보전산지 임야는 도시인들의 전원주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마무주택도 지을 수 있네요. 일반 주택을. 그렇죠. 일단은 도시인들이 이렇게 주택을 짓는 목적으로 할 때는 준보전산지 임야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에 한해서 농가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임야가 보전산지로만 된 임야도 있고 준보전산지로만 된 임야도 있고 나머지는 조금 섞인 게 있어요. 섞인 게 많죠. 섞인 게 있는데 그 섞인 거는 그 안에 따라서 안에 내용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보통 일반인들은 준보전산지를 사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예, 농업인, 임업인들은 보전산지든 준보전산지든 다 활용이 좀 많이 가능한 관계가 편이고.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보전산지에는 또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지거든요. 예. 나눠지는데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산림 생태 자원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국민 건강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전문적인 거네요. 네,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을 살 때 공익용 산지다 이러면은 일단은 한번 제끼고 보는 게 패스.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의 생산이나 위쪽에 보시는 이런 농가주택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굉장히 도표가 보기가 좋게 돼서. 네,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 우리나라 임야는 딱 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토지 연계획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요거는 바로 토지 이용 계획입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 위에 농림지역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아까 뭐라 했죠? 보전산지. 보전산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밑에 보시면 임업용 산지로 돼 있잖아요. 예. 임업용 산지는 아까 농업인이나 임업인에 한해서 주택 허용도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임업 생산 활동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 일단 도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을 짓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런 게 딱 표시가 나 있네요. 예,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는지 그렇죠. 내가 가축을 사육하려고 하면 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또 염소를 많이 키우시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 여기 토지 이용 계획원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런 거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죠. 이 내용을 설렁설렁 보시지 말고요. 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설렁설렁 보시면 안 된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요런 경우입니다. 그 전체가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된 경우가 아니고 섞여 예. 있는 경우죠. 아, 그렇네요. 예, 위에 보시면은 일부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 전체 내가 그림을 그려뒀는데 예. 전체 면적 중에서 빨갛게 된 부분이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빨갛게 된 계획관리 지역이 준보전 산지라고 예, 하셨죠? 여기에는 도시인들도 주택 건축이 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땅을 사면은 우리가 뭐 산에다가 주택을 전체를 짓거나 전체를 뭐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앞쪽에 주택을 짓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런 용도대로 뭐 임산물을 생산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산책로를 만들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거나 자연인 같은. 예, 이런 예. 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충분히 도시인들도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조금 섞여 있으니까 활용도가 훨씬 좋아지네요. 그렇죠. 무조건 뭐 이렇게 이제 뭐 농림지역이라 해서 배척할 게 아니고 예. 일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3번. 경사도. 이거 경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사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지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참고하는 자료. 예, 예.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다 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료나 자료 찾는 방법은 엄청 중요하니까 예. 꼭 임야를 사지 않더라도 요 방법 하나만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은 예.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그거는 잘 들으시면 좋고 일단 경사도가 중요한 게 예. 우리나라 국토의 거의 63.7%가 산지로 되어 있죠. 예. 산지로 되어 있는데 평균 경사도가 20도에서 25도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20도에서 25도 하면 이게 높은 건가요? 25도 이상이 되면 높은 거죠. 25도 이상은 높은 산이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예. 경사도가 25도 이상 된다고 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25도 건축을 이상은? 하려고 하면은 25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죠. 전체 10,000평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전체 경사도는 30도인데 예. 아래쪽에 일부 한 2,000평 정도 예. 거기는 경사도가 20도 미만이다. 그럼 어. 아래쪽에는 건축을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는 있겠네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가 아주 중요하네요. 우리가 만평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죠. 예. 자, 제가 여기 잊지 말라고 한 거 지표 보는 요 자료 보는 방법 네네, 가르쳐 요거를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좀 전에 제가 그 경사도를 설명드리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것만큼은 기억하시라 한 게 있거든요. 요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는 방법과 안에 내용 확인하는 방법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 한국임업진흥원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고 옆에 검색을 누릅니다. 자, 맨 위쪽에 보시면은 한국임업진흥원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안에 들어왔는데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거는 대부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요. 여기는 임업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산촌 종합정보, 또 임산물에 대한 정보, 목재 정보, 삶에 대한 정보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임업정보 다드림 요게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와 내게 맞는 산 찾기 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확인하겠습니다. 메인 이쪽에 지번 검색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번을 쳐 넣으면 됩니다. 자, 저는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걸로 바로 확인할게요. 뭐 토지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바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 조망권이 좋은 토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위쪽에 분석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안에는 임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도 임장을 가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안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이쪽에 적정 재배 품목에서 여기는 임산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육림보다는 임산물이 낫다는 얘기죠. 자, 최적의 어떤 그런 임산물은 표고버섯이나 달래, 구절초가 좋고 나머지는 잔대나 산초, 곰치, 골담초, 더덕, 도라지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표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산의 해발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형태이고 여기 방위는 보니까 서양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토지가 이쪽 낙동강을 바라보는 방향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이렇게 조망거리 좋은 형태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사도는 5도 미만 같으면은 실제로 뭐 전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곳에 있으면서 경사도도 거의 없는 뭐 완만한 야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토양 정보는 조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3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물음표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누르면은 얕은 거는 30 미만, 중간 정도 되는 거는 30에서 한 60cm 정도, 그 다음 깊은 거는 61cm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산나물이나 이런 재배는 사실 뭐 조금 얕아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조경수를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생각한다고 하면 토심이 조금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성에서 여기는 양질 사토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토가 있는데 사토는 거의 모래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분을 거의 머금지를 못 하잖아요. 그 작물을 재배하기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래쪽에 양토가 있는데 양토는 우리가 흙을 주먹에 이렇게 쥐었을 때 조금 뭉쳐지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질은 사실 사질 양토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물 빠짐도 좋지만은 일정 정도의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조금 내려오면은 뭐 수확 벌채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죠. 소나무.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임산물의 생산이나 임업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서 농가주택 허가는 나는 곳인데 만약에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 경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가 준보존산지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정말 전원주택 단지나 캠핑장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다, 활용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변하는 내용도 그대로 다 적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료 하나만 있으면은 임야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 사이트 요거는 꼭 기억했다가 임야를 살 때 사전에 한번 요 사이트에 들러서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과 맞춰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에서 경사도 25도 이상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 4번 저평가된 임야, 가격이 싼 임야. 아, 이런 거 나와주면 참 좋은데요. 이걸 뭐 설명할 건 없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뭐
가격 싼 임야 좋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가격이 싼 임야, 저평가된 임야, 뭐 네. 궁금하시면은 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저희 네.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잘 붙었느냐, 일단 도로는 무조건 접해 있어요. 도로가 잘 붙었느냐,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느냐, 네, 그렇죠. 요 조건 맞으면은 얼른 사야 되는 그런 임야 같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5번. 요거 너무 좋죠. 산에 계곡이나 강, 호수, 그죠? 이게 그렇죠. 근처에 있는 경관이 좋은 임야 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자연 경관이 좋은 임야 이런 것들은 요즘 참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일단은 현장에 가시면은 요 임야 주변에 요 땅 주변에 오염되는 시설, 축사나 이런 게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이런 땅을 사게 되면은 요즘 도시인들이 아마 뭐 하루 정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임야들이 요즘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그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고요. 오르겠네요. 네, 경관이 그렇죠. 일단 이거는 좋으니까. 뭐 어쨌든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정에 있어서 팔 때도 잘 팔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도가 높다. 예, 그렇죠.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는 건데 예.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으면은 예. 자꾸 쓰이게 되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네, 어디 쓴지도 모르고 돈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목돈이 있다고 하면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랬을 때 호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와의 접근성, 그죠? 네. 경사도, 네. 그다음 또 주변보다 좀 싸면 더 좋고, 거기다가 계곡이나 이렇게 자연 경관까지 좋으면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라는 거는 예. 우리가 이렇게 뭐 나라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대도시 인근이 있잖아요. 예. 대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 주변으로 자꾸 확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살아야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도심 인근이나 산업단지 인근 뭐 이런 쪽에 땅을 사시면 이런 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를 사는 건 좋은데 기획부동산에서 길도 없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거 있죠. 야, 저희 진짜 많이 이런 봤어요. 거는 절대 안 맞아요. 됩니다.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주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를 살 때도 꼭 도로에 붙은 임야를 사야 당장 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도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땅은 갈 수가 없던데요. 예, 좀 비싸더라도 그런 땅을 반드시 사시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되는 임야를 저희가 잘 샀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럼 잘 산 임야를 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 확인할까요? 예, 이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야를 샀다고 쳐요. 네. 저 도로가 잘 붙어 있는 좋은 거 저렴한 샀죠. 임야를 이제 네. 샀어요. 근데 이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지 사실 좀 막막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임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육림. 자, 육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무를 기른다, 육성한다 이런 의미죠. 예. 네, 육림은 사실 일반인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되겠고, 예. 그 다음 기간도 한 30년에서 40년 키워야 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네요. 보고, 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길러 판다 하더라도 3, 40년 동안 기르는 동안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나무가 그냥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감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비료를 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막상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이런 쪽은 숲을도 울창한 데다가 예. 인건비도 엄청 싸잖아요. 싸지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수입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른 목재하고 이게 경쟁력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사명감이 있거나 대를 이어서 예, 그렇게 하면 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 및 판매. 요게 제일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임야를 살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단기소득 임산물에는 뭐 산나물 종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더덕이나 도라지, 뭐 약초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약초, 맞아요. 이런 걸 재배해서 판매하는 건데, 단순히 요거는 또 1차적으로 우리가 뭘 생산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제가 이렇게 또 임야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받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한 15,000평 정도 땅에 예. 실제로 산나물하고 도라지하고 버섯을 재배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겠지요. 그분이 예. 내인데 하시는 말씀이 네. 산이 한 10,000평 정도 있으면은 놀려둘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바로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죠? 뭐든지 그렇죠. 예, 조금 다듬어서 거기에서 이제 씨를 뿌려두면 예.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좋은 게 이 산에다 이렇게 우리가 씨앗을 뿌려뒀는데 크면서 또 씨가 바람에 막 날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 발화가 된대요. 옆에 또 자라는군요. 내가 이렇게 캐내면은 옆에 또 자라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죠. 자연산인데다가,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지려고 하면은 봄에 이렇게 뭘 했다가 가을에 뽑아내고 그 다음에 봄에 새로 심고 막 이런 과정이 갈아 계속 엎잖아요, 예, 깨끗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산은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자연 발화가 되고 거기서 생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확을 계속하는 이런 장점이 생긴다고요. 조금 했다가도 점점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이게 낫고, 예. 그 다음에 일단은 고생을 덜 한대요. 물론 자연적으로 안 심어도 되고. 네, 그죠?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농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관리가 수월하다는 거죠. 네, 또 이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장점이 같아요. 있네요. 네. 자, 그럼 3번. 임산물을 재배했다. 예. 이걸 재배하는데 또 체험 농장을 운영하네요. 그렇죠. 요즘은 텔레비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왜 비닐하우스 해놓고 애들 불러서 이제 체험 학습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수수료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딸기 체험하고, 근데 물론 이제 딸기 잼도 만들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임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는 어떤 1차적인 방법이죠. 맞아요, 1차적인 생산 맞아요. 방법이죠. 거기다 체험 농장을 결합하니까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네. 애기들이 한두 명이잖아요. 거의 한 명이죠. 그렇죠. 없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한 명을 되게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이런 체험학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이게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임산물 체험하는 어떤 그런 생산하는 옆에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임산물을 내가 직접 재배해서 예. 체험 농장으로 사람을 그죠? 받아서 예. 버섯 딸기 하고. 부모들한테 이제 예. 식당에서 대접을 하는 거죠. 반찬으로 해서. 버섯 비빔밥. 예, 뭐 이렇게 이런 하면 식으로. 벌써 생산하는 데서 두 개가 더 플러스가 됐죠. 그렇죠. 부가가치가 그만큼 발생이 됐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임야 안에 이렇게 이제 방갈로를 하는 형태도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직접 산에서 산나물을 뜯어서 가족과 음식을 해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확장이 되는 요리를 거예요. 못 하시는 분은 그 식당 칸만 만들어 놓고, 그죠? 떼가지고 버섯을 캤다. 예. 그래서 와서 버섯 비빔밥은 사실 뭐 요 조리 도구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각자가 음식을 해 먹어도 그렇게 해도 돼요. 요리 못 하는 분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임산물 재배하고 체험 농장 운영하고 이렇게 자꾸 확장을 하는 거는 예. 이렇게 해야 수익이 제대로 맞아요, 맞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발상을 조금씩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지금.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넓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4번 나무나 숲을 이용한 패키지 관광 상품. 자, 요것도 이제 요즘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같이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도 산에 가면은 조금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좀 온순해지고 막 이런 경향이 힐링이 되는 있거든요. 건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예. 개인들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요런 나무나 숲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요런 형태도 앞으로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산이 조금 크신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산이 한 3만 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산 3만 평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예. 5번 수종갱신. 수종갱신 좀 말이 어렵네요. 이 수종갱신은 말 그대로 나무의 종류를 바꾼다는 거죠. 아. 나무의 종류를 바꾼다.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베어내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거죠. 내 산에 있는 별로 돈 안 되는 나무들을 예. 좋은 나무로 바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뭐 지금 영주 쪽에서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동화 쪽에 거기 토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에 조경수 농장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수종갱신 방법으로 해가 했어요. 아, 일단 조경수 농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벚꽃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잖아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 보기에 산이 엄청 좋습니다. 예쁘죠? 엄청 네, 예쁘죠. 엄청 예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조금 비싸게 받고 아, 산 자체도? 네, 거기에서 또 조경수를 생산해서 조경수 팔잖아요.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이익이 높아지고. 그것도 괜찮네요. 네,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예. 참 많이 한 방법이 바로 수종갱신이거든요. 내 산이 점점 예뻐지면서 돈도 몇 년 후에 조금씩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이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산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조경수는 사실 이렇게 나무에 본을 떠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하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예, 예. 묻어 있는 그걸 그런 게 본이라고 있죠. 그렇게 예, 예. 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건 토심이 중요하거든요. 아하. 토지의 깊이, 예. 흑살이 좋아야 된다고 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토심이 너무 얕으면 본을 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조경수 농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토질이나 토심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산에 토심이 깊고 좋은 걸 사야 되네요. 토질도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완전 사질 토양은 또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예. 다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질 양토 이런 토양이 조금 좋아요. 그런 거는 아까 호야님이 말씀하신 예. 그런 자료 봐가지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요렇게 오늘 저희가 임야를 사는 법, 그 다음에 임야로 돈을 버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잘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은 임야를 사서 어떻게 활용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개개인마다 처해질 사항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건에 맞게 이용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이 더, 임야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임야를 많이 좋아합니다. 앞으로 또 임야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